안녕하세요. 우울증 일기입니다. 구독자가 10명이 넘었네요. 사실 10명이 되면 뭔가 특별한 걸 찍어볼까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우울증을 앓고 부딪혔던 상황과 그 후에 시작했던 일들, 좀 더 덧붙여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다시 우울증에 맞닥뜨리고 난 후 요즘은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덩치 산만한 사람이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한심하게 보았겠죠. 낮에 밖으로 나가서 걸을 땐 겨울인데도 식은땀이 났었으니까요. 우울증은 역시나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의문은 정말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사자인 저도 사람들이 저에게 건네는 말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고 모든 것을 회피하고자 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인정이라기보다 잠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멘탈과 신체가 따로 노는 듯한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유체이탈 같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밤에 잠들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있어도 해가 뜨고 나서야 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며칠간을 시체처럼 아무 움직임도 없이 지냈었네요. 이 과정에서 대인 기피도 생겼고 누가 만나자고 해도 거의 거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밤에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죠. 반대급부로 낮에 거리로 나가봤는데 너무 힘들었던 탓에 사람이 그래도 없고 어두운 밤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엔 책을 읽기 시작했고 집 마당에 나가서 개가 짖는 소리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인데 정말 보잘것없죠. 모든 분들의 상황을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모든 분들이 어떤 변화를 통해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보잘것없는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몇 번을 망설이고 몇 번을 고민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다만 이 행동들은 우울증 및 공허장애를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겪은 것들 중에 사실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좀 일종의 짜증을 유발했던 그 타인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라고 단정지어서 우울증 당사자에게 던지는 행동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울증엔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의 행동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영양제를 챙겨 먹을 것이며 이러이러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라고 마치 이게 엄청난 비법이냐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유독 자신이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거의 위에 언급한 이야기들 정도였던 겁니다. 그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책을 읽는다고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만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을 안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릴 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탠드 켜놓고 책을 읽을 정도로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울증 오기 전에도 책을 그래도 꽤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 편집 공부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유튜브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책을 먼저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참고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제 우울증 이후로 생겼던 변화는 그 집중력 저하와 함께 일종의 건망증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해서 말을 할 때 단어 선택이나 그런 문장을 이어가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말 잘했거든요. 드립도 정말 잘 쳤는데 우울증 이후로 제가 가장 곤란했던 거는 사람과 대면해서 육성으로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전과 다르게 말을 할 때 생각을 더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말실수도 꽤나 많아졌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로 대화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말에서 나오는 뉘앙스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텍스트로 하는 대화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위에 언급했던 이런 것을 하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아주 단정 지은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런 방법을 통해 전문적인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양 자기도 경험해 봤다는 말로 당연하다는 듯이 조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전에 언급했던 우울함과 우울증에 대한 분류를 못하는 것이겠죠.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가볍게 읽어보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기분 전환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우울증의 경우는 그런 부분은 자신이 알아서 일종의 루틴을 만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독서, 음악, 차, 영양제 이런 부분을 챙긴다고 우울증이 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고 약물 치료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고 권유합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권유를 하고요. 사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우울증의 치료 목적에 너무 치우쳐서 이야기하면 큰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루틴으로서의 권유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한 루틴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이어트 한다고 처음부터 고강도의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루틴으로 정말 꾸준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움직이고 살아가지는 않으니까요. 저의 구독자분 중에 사진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일상을 소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다양한 루틴대로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걸 보고 시작했고요. 본인이 심리학 공부를 했다면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물어보면 서점에 팔고 있는 일반인들이 접하는 심리학 관련 책 몇 권 읽어본 게 다인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전부 파악하게 되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본인조차 본인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조차도 나를 파악을 못하는데 상대방에게 이게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식의 조언 아닌 조언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때? 같이 어디 가볼까? 밥은 먹었니? 이러한 사소한 말부터 사소한 배려가 오히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말이 길었네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돕는 건 전문적인 분들에게 맡겨두고 사소한 도움으로 그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래놓고 또 10분 정도 후에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